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50대도 60대도 해외 주식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즘 테슬라가 다시 오르네. 엔비디아는 AI 때문에 계속 오른다던데. 애플은 이제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 빠르게 바뀌는 이 세상. 대체 누가 어떤 회사고 왜 주목받는지 자세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해외 주식 중심으로 이 기업들이 어떤 기술과 산업을 이끌고 있는지 아주 쉽게, 아주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식 하나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걸 보신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기술이 뜨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야기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 이래서 다들 테슬라 하는구나. 이게 요즘 말하는 AI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쉽고 또렷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이 주목하는 기업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처음 소개할 기업은 전기차의 상징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 회사라고 보기엔 테슬라는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의 대표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입니다. 우주산업, 인공지능, 심지어 뇌에 칩을 넣는 기술까지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자동차를 전기로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첫째,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차를 만든 회사입니다. 테슬라의 차량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운전 보조 기능도 인공지능으로 계속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둘째, 배터리와 에너지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은 물론 태양광 발전과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주목하는 이유죠. 셋째,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미래 산업의 상징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차량 판매 실적을 넘어서 미래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기술까지 테슬라는 기술 패권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한국의 투자자들 특히 젊은 세대와 50대 이상까지 가장 많이 사고 또 이야기하는 해외 주식 1위는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60세 이상이신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왜 이렇게 주목받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그 자체를 넘어서 세상이 바뀌는 방향을 상징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요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을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뉴스에서 챗GPT나 AI 기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모든 기술의 뿌리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 이번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두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죠. 원래는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 화면을 빠르게 표현하는 데 쓰이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칩이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심지어 군사용 슈퍼컴퓨터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수많은 계산을 아주 빠르게 해야 하는데 이걸 가장 잘 해내는 게 바로 GPU, 즉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AI를 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까지 합니다. 의료, 금융, 교육, 농업까지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엔비디아 없이는 AI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몇 년 동안 몇 배 이상으로 급등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AI가 뜬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종목이 바로 이 엔비디아입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요즘 AI가 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걸까? 궁금하셨다면 그 기술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엔비디아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 하나만 알아도 지금 기술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회사는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애플, 영어로는 애플입니다. 핸드폰 이야기할 때 아이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이폰을 만든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하지만 요즘 애플은 단순히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첫째, 애플은 브랜드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입니다. 핸드폰, 노트북, 시계, 태블릿까지 애플이 만든 제품은 늘 사람들이 줄 서서 사려고 할 정도로 인기죠. 왜일까요? 기능도 좋지만 애플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파는 회사로 불립니다. 둘째, 요즘은 애플도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은 아이폰에 인공지능을 넣겠다며 자체 AI 비서를 탑재한 기능을 발표했는데 이게 공개되자마자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도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들어서는구나 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애플은 기술 기업을 넘어서 금융과 헬스케어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심장박동, 운동량, 수면 시간까지 체크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건강관리로 연결됩니다. 또한 애플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으로 은행 없이 결제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애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폰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 구조를 바꾸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만 잘 팔아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기술, 금융, 헬스, 인공지능까지 다 들어가 있구나 하고 놀라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느껴지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한때는 윈도우 컴퓨터 만드는 회사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업 중 하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와 엑셀, 파워포인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써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혀 다른 이유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챗GPT와 손잡은 AI 대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처럼 대화하고 글을 써주는 챗GPT,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든 회사는 오픈AI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오픈AI에 수조 원을 투자한 주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기술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이나 워드에 글을 쓰면 AI가 자동으로 문장을 다듬고 표도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분야의 강자입니다. 클라우드는 쉽게 말해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거대한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AI를 학습시키는데 클라우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모든 산업의 뒤에서 조용히 힘을 발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예전에는 컴퓨터 회사 정도로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미래를 실현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투자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바로 구글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름은 구글이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조금은 낯선 이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알파벳은 구글을 포함한 여러 미래 기술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큰 회사 아래 있는 자회사고 그 외에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 심지어 인간 수명을 늘리는 생명공학 회사까지 모두 알파벳 소속입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 검색하는 구글 검색의 힘. 지금도 수십억 명이 구글에서 정보를 찾고 지도를 보고 이메일을 쓰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즉, 알파벳은 정보의 시작점을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둘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통해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도 바로 구글, 즉 알파벳입니다. 셋째, 유튜브도 알파벳의 핵심 사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 모든 유튜브의 수익은 결국 알파벳으로 들어갑니다. 넷째, 최근에는 인공지능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민이라는 AI 모델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에 맞서고 있으며 자율주행, 로봇 기술,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알파벳이란 이름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유튜브, 지도, 번역, 이메일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를 떠올리면 그 중심에 이 회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은 알파벳 주식을 보면서 기술, 정보, 콘텐츠, 인공지능, 이 모든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함께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예전에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타미터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든 회사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 세 가지 서비스만 해도 지구 전체 인구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으로 소통하고 댓글을 주고받고 이 모든 디지털 교류를 가능하게 한 회사가 바로 메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메타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가령 집에 앉아서도 가상 안경을 쓰고 미국의 박물관을 관람하거나 친구들과 가상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 그걸 만들겠다는 것이 메타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퀘스트라는 가상현실 기기를 만들고 호라이즌 월드라는 디지털 공간까지 직접 개발하고 있죠. 또한 메타는 인공지능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AI 모델인 라마를 개발하며 사진이나 영상 분석, 글쓰기, 콘텐츠 추천 등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한때 성장 정체를 겪었지만 다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크게 반등했고 한국 투자자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페이스북은 젊은 세대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이제 디지털 인간관계, 가상공간, 인공지능, 이 모든 분야를 넘나드는 디지털 생태계의 설계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 방식이 바뀌고 있는 지금
메타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 아마존입니다. 처음엔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 유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첫째,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의 제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물건을 하루 이틀이면 집까지 배송해주는 시스템, 그걸 만든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미국에서는 생필품부터 가구, 가전제품, 식료품까지 일단 아마존에서 먼저 찾아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막대한 거래량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마존의 철저한 물류 시스템과 자동화 창고입니다. 무인 창고, 로봇 배송, 드론 배송 실험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죠. 둘째, 아마존은 클라우드 산업의 절대 강자입니다. 조금 낯선 말일 수도 있지만 AWS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AWS 덕분에 우리가 쓰는 여러 앱과 사이트들이 끊김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데 아마존의 기술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콘텐츠 산업에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를 통해 넷플릭스처럼 영화와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중계권도 사들이며 미디어 기업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공지능도 적극 활용 중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예측해 추천하고 재고를 자동으로 정리하며 심지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미리 창고에서 출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AI 기술 덕분입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물류, 데이터, 콘텐츠, 인공지능까지 현대 생활 전반을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아마존 쇼핑이 제한적이지만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볼 때 아마존이 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콘텐츠 플랫폼,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서비스입니다. 옛날엔 비디오 가게에서 테이프를 빌려보셨죠?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수천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집에서 바로 재생되는 시대입니다. 넷플릭스는 이 방식을 처음 만든 회사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진 영상 스트리밍 1위 기업입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콘텐츠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수리남.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가 직접 투자하고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K드라마의 세계 진출을 현실로 만든 것도 넷플릭스의 힘이죠.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도 독특합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수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이고 한 번 가입하면 쉽게 해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기술 회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누가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보는지, 어떤 장면에서 멈추는지 모두 기록해서 다음 콘텐츠를 더 정교하게 추천합니다. 즉, 기술과 창작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기업입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이젠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혼자서도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싶은 영상을 골라보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 그 구조와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영화 보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입니다. 이제 영화관이 아니라 집에서 세계를 만나는 시대, 그 시대의 문을 연 회사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여기까지 한국인이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 10개 기업을 통해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